안녕하세요. 4월 31일 성형외과의 고효선 원장입니다. 리프팅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크게 리프팅 레이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톡스를 이용한 스킨 보톡스나 꺼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필러, 실리프팅, 그 외에도 안면 거상 수술 등이 있는데요. 먼저 리프팅 레이저에는 크게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와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 종류로 나눠집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에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인모드나 써마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것은 울세라나 더블로 슈링크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깊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얕은 진피층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유지기간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그리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장비들에 비해서 더 깊은 층인 스마스층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 또한 이제 그 열을 가함으로써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영구적이지만 꾸준한 관리 차원에서 이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같은 고주파라고 하더라도 써마지나 인모드에 따라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방이 약간 좀 녹는 그런 효과가 경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나 우리가 인모드 같은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써마지나 이런 고주파 같은 거를 추천드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얼굴에 살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보다는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실리프팅이나 또 이제 너무 많이 이쪽에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심부볼 제거 수술이나 얼굴 지방 흡입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실리프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가 얇아서 탄력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제 피부 자체에 잔주름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턱선이 좀 무너져 있는 경우, 턱 밑에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를 맞으시면 효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잔주름을 좀 펴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피부가 얇은 경우에 좀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스킨 보톡스 자체는 진피층 내로 넣게 돼서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하기도 하고 모공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생겨진 주름은 보톡스를 놓는다고 해서 생겨져 있는 주름을 빠르게 펴지는 못하는데,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생겨져 있는 주름 중에 조금 얕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피층에 놓기 때문에 이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서 이 턱선 같은 경우가 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를 맞았을 때 조금 정리되고 올라붙는 그런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유지기간은 근육에 놓는 보톡스보다는 사실은 조금 짧아요. 길게는 저희가 3개월, 짧게는 1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30, 40대가 되면 그 리프팅 레이저만으로는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이쪽에 볼륨이 많아서 많이 처지는 경우, 심부볼이나 굴독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 자체가 잡아주는 로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볼륨을 좀 줄이고 같이 실리프팅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요새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2년 전후로 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지속 기간도 2년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20대인 경우에는 사실 리프팅 레이저들,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거를 6개월 간격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굴독살이나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 40대 같은 경우에도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를 비롯해서 보톡스 시술을 꾸준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효과를 원하시면 실리프팅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